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2월 10일 저녁 시간입니다. 6시 24분인데요. 아마도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식사 즐기고 계실 것 같아요. 식사 드시고요. 제 방송 많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유한기 본부장의 사망과 관련된 뉴스 또 오후에 좀 나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 입장, 윤석열 후보 그리고 이재명 그리고 우리 야당의 김기현 원내대표 그리고 이 사퇴 압박을 유한기 본부장이 초대 사장인 황무성 사장한테 사퇴를 압박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얘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 얘기도 많이 했어요. 이러한 당사자 중에 하나인 황무성 이 초대 사장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재명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도 맨 처음 입장문은 대변인 측에 나왔고 육성 입장문은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조금 전부터 이 이재명과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입장, 육성 입장문이 나왔고 황무성 사장도 육성으로 첫 일성을 내놨습니다. 물론 뭐 첫 일성 사람이 죽었으니까 전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것이 우선 누구든지 느낄 수 있는 공통된 조의 표시가 아니겠느냐. 이런 점에서는 똑같죠. 그러고 말로는 일단 똑같아요. 다 특검하자. 그런데 이면은 특검의 배후에 숨어있는 선거공학적 사고는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내놓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이 내놓는 거하고 달라요. 이재명은 말로는 특검하자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람잡이에 불과하고 특검 앞만 세우고요. 뒤에서는 특검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우리가 특검하자고 몇 번이나 얘기했느냐. 그런데 왜 민주당은 말로만 특검하고 실질적으로는 협상에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잘 분석해 드리겠는데요. 우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새벽 2시에 일산에 있는 아파트를 나서 가지고 4시경에 실종 신고가 들어와서 7시 40분에 사실을 이렇게 세상을 떠난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유서까지는 발견됐는데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왔다라는 점을 암시하는 유서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일단은요. 구속영장 그러니까 14일 날 내주 화요일이죠. 14일 날 실질 심사를 받게 돼 있는데 이 심리적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어떤 압박이냐? 일단은 한강 유영청에 관한 로비 의혹으로 압수수색이 말하자면 됐고 그래서 이제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요. 여기에 김만배 그다음에 정영학 회계사 그다음에 남궁 변호사 이런 사람들한테 2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서 뇌물 혐의로 지금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 말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보도를 보면 이 사퇴 압박 황무성 사장한테 도대체 어떤 경위로 사퇴 압박을 했느냐. 이미 녹취록에 나와 있고 황무성 사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은 이재명이라든가 정진상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제는 이 정도가 되니까 이재명이가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너 빨리 사표내. 이렇게까지 쪼은 사람이 바로 유한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압박과 관련된 사퇴 압박과 관련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수사 사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대목에서 심리적인 압박을 상당히 느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냐 이런 합리적 추론이 나오게 돼 있고 따라서 유동규 하면 이재명이잖아요. 이때는 뇌물 때문에 굉장히 유동규, 이재명, 몸통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유한기 하면은 이 도대체 이 황무성을 왜 사퇴를 시키려고 했느냐. 사퇴 이유가 바로 뭡니까? 왜 사퇴시키려고 그랬어요? 그 황무성 사퇴로 인해서 결국은 유동규 본부장에 의한 사장 직무대행 이때 초과이익 환수장치도 빼놓은 상태에서 일사불란하게 민간업자들에게 천문학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이 협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간 이 업자들한테 천문학적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니까 황무성을 말하자면 밀어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본다면 이재명이가 만약에 정말 이 뇌물과 관련된 선상에 유동규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유한기하고는요. 유한기가 넘버 2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유동규는 넘버 1이고 그래서 U1 넘버 1 그다음에 유한기는 넘버 2라서 U2 이렇게 별명을 가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본다면 결국 이재명이 말하자면 지금 이제 황무성 쪽에서 나오는 주장들 언론 보도를 쭉 보면 그러면 배후에 이재명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퇴 압박에. 그러면 이재명이도 유동규와의 관계에서는 뇌물과 관련된 범죄 행위
그리고 유한기와 관련해서는 사퇴 압박을 낸 일종의 이제 이거는 권력 남용이죠. 직권 남용. 이런 직권 남용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기의 수사가 과연 윗선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느냐라는 기대. 그리고 반은 기대고 반은 기대 안 해요. 왜냐하면 김호수가 수사하는 거 다 봤잖아요. 유동교통에서 꼬리 딱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유한기 수사해봐야 거기서 딱 자른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혹시나 여론의 압박이 너무 세니까 검찰이 조금 요 정도까지 진도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이런 기대마저도 가능성마저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뭐라고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유서 내용에도 혹시나 이 양심선언한 내용이 있는지 이재명이가 사실 이렇게 얘기했어. 그 황구성 측에서 얘기한 녹취록 맞아. 이재명이가 뒤에 나한테 압박을 했단 말이야.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요. 그런데 현재는 굉장히 심리적 압박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것만 암시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여기까지만 나와 있고요. 유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도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와 관련해서 유한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오늘 코엑스 전시장에서 말이죠. 사회복지 비전 선포대회가 있었어요. 이 선포대회에 참석한 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정말 애도를 표한다. 예. 그리고 이 유한기 건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하실 얘기가 더 많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특검 추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특검을 하자는 얘기는 부산 저축을 가지고 하더라도 하자는 이야기를 진작에 내가 꺼내놨다. 민주당에서는 법안 자체를 아예 올리지 않고 있는데 정치 쇼를 할 게 아니라 당장이라도 합의를 해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 추가적으로 유한기 건 말고서도 일반적인 이 공약 문제 그리고 이 정책 사항과 관련해서도 몇 마디 했어요. 우선 김종인 총괄 위원장이 손실보상 코로나 백조하자 이거와 관련해서는 재원을 우리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도와드려야 하는데 코로나가 변종해서 확산 기미가 많이 보여서 상당한 정도의 재정 지출을 해야 할 각오를 가진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종전의 정부 조직 체계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다뤄야 할 어젠다 중심으로 개편되는 것은 맞는 방향이다. 당연히 정부 조직 개편해야죠.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망가뜨려놨어요. 그리고 선대위에 손인춘, 신의진 이런 전 의원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 일각에서 말이죠. 게임을 무시하는 인사다.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큰 직책도 아니고 특보다 다양한 분들이 특보로서 일할 수 있지 않냐. 국민에게 보여주는 상징적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특보로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 감싸고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요. 윤석열 선대위에서 이 원희룡 이 지사, 그다음에 원일리 선대위 대변인이 또 여러 가지 현황에 관해서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우선 원희룡 정책본부장 그리고 범죄 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교수도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에 영입이 됐지 않습니까?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여기에서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고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을 교제폭력까지 확대하는 정책 공약을 내놨습니다. 즉 윤석열 정부는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의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 그래서요. 약자 동행 범죄 피해자 보호 공약을 내놨어요. 이것은 바로 엊그제 윤석열 후보가 홍대 일대를 돌면서 범죄 예방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이 복구, 재활, 그리고 지원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잘 챙겨나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거를 정책으로 공약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원희룡 본부장은요. 국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겠다. 그래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전문 요원을 직접 고용해서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겠다라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를 전면 확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등 긴급 신변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공약도 발표했어요. 그리고 이수정 위원장은요. 스토킹 피해자의 신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가해자에게도 스마트 워치를 착용하도록 하고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 불법 조항을 폐지하겠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가 통합기관의 문을 두드리면 신변 보호부터 심리상담, 법률 지원, 긴급 생계비와 치료비 지원을
일상으로 회복까지 일상으로 회복까지 원스톱으로 해결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교제 폭력에 대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교제 폭력을 갖다가 이유로 해서 살인범인 조카를 변호하고 이때 심신미약이다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또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수정 위원장이 이 사건의 범인은 장기 스토커였다. 국가에서는 어떤 조치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해줄 수가 없었다. 형사 책임을 다 져도 시원치 않은데 이재명 후보는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피해자 가족의 원한이 아직도 하늘을 찌르는데 이재명을 인간으로 보겠냐.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오늘 제 기억에 이제 이수정 위원장이 그야말로 이런 공약을 발표한 거 자기 전문 영역에서 이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이수정 교수의 위원장 영입 이준석 대표가 아주 칼같이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공약 발표를 보고 우리 당의 추구하는 방향과 다르지 않고 매우 훌륭한 정책이다 이렇게 호평을 해서 이제 이수정과 이준석과의 갈등은 없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수정 교수도 어제 말이죠. 이준석 대표와 갈등이 없다. 내가 만나보니까 사람 화끈하다. 훌륭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갈등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원일희 선대위 대변인 정부는 청소년 방역 패스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강력히 비판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여러분들 정은경 질병청장하고요 유은혜 장관이 바로 청소년들의 방역 패스 이거 강제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서요 이 직접 브리핑을 하고 나섰는데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 측에서 바로 짚고 나섰어요. 그래서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청소년 방역 패스는 전문가들의 치밀한 논의가 사전에 소양되어야 하고 청소년 대상 백신의 효과와 안정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청소년들이 코로나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 백신이 필요하다면 먼저 학원과 독서실 등 학습권과 관련된 시설은 제외하라.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고위험 시설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라. 이렇게 보완적 이런 공약을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재명 후보가 결국 뭐라고 또 얘기했는지 참 기가 막혀요. 검찰이 몸통은 놔두고 엉뚱한 데 건드려서 오늘 참혹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게 과연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네요. 아니 몸통은 이재명 자기 본인이잖아요. 그런데 몸통 놔두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재명이는 다 접고 후보직을 계속 고수하려면 자진해서 먼저 조사를 받으십시오. 본인이 몸통이라고 다 주장을 하는데 우리 국민의 60%가 몸통은 이재명이다. 특혜 의혹이 있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 한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의 60, 70%가 갖고 있는 견해예요. 의식이야. 그런데 이번 이 사건을 두고 몸통을 놔뒀다? 이게 몸통이 본인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성역 없이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맞아요. 이재명 성역으로 놔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이없는 이런 유감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의적, 정치적, 법적 책임을 이재명이가 짓는 것이 이 사안의 해결의 단초가 된다. 자, 그래서요.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메타버스 첫 일정으로 경주 포함제를 방문한 뒤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통해서 몸통은 그대로 놔두고 수천억 원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검찰이 왜 제대로 조사를 안 하느냐. 대충 감싸주는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니까 이 수천억 돈이 어디로 갔는지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이 엉뚱한 데를 자꾸 건드려서 이런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내냐는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아까운 일이고 어쨌든 명복을 빈다. 수사라고 하는 게 정말 성역 없이 필요한 부분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큰 혐의점은 놔두고 자꾸 주변만 문제 삼다가 이런 사고가 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처음부터 끝까지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다 가려봤으면 좋겠다는 게 본인의 생각이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이거 하나하나 얘기 아니에요? 도대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재명 양심이 있는지. 그래도 명색이 이재명 후보는 법률가잖아요. 변호사잖아요. 변호사가 내놓는 입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 이 법률 지식 하나도 없는데 저만치도 못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후보예요. 저만치도 못한 사람이 이게 여권의 대선 주자가 된다? 이게 가당치나 한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을 그대로 민주당한테 그냥 주자라는 여론보다 거의 20% 내외로 압도하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을 제가 보기에는요, 이재명과 민주당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매우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재명이가 이렇게 또 이 꼼수 하나만 한 말, 이중적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바로 김기현 원내대표가 치고 나섰어요. 그 김기현 원내대표 이렇게 조속히 특검을 추진한다, 이런 이재명의 입장과 관련해서 즉각적으로 반박문을 내놨어요.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민주당이다. 언제까지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려고 하나. 예, 이러면서 이런 요지의 입장을 내놨는데, 우선 유한기 본부장의 명복을 빌고 고인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는 비통한 심정이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추진하라,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특검 수사를 촉구한다면 진짜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 실제로는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국민의힘은 아무런 조건 없이 특검을 도입하자고 수없이 반복하고,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여러 차례 특검을 하자고 제안을 했다. 법사위에서도 특검법을 상정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했다. 민주당이 끝내 특검법 법안 상정을 거부했고, 언제까지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하려는 것이냐. 이재명 후보 각성하라, 이렇게 내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김기현 원내대표는 고인의 사망 때문에 이 사건의 본질이 훼손되거나 진실규명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이 사안에 커다란 배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동안에 이런 이 사망과 관련된 현 정부 들어와서 7건의 사건을 나열하면서 말이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림잡아도 이렇게나 많은 비극적 죽음이 있었는데 유한기 본부장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줄 주요 인물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실체적 진실은 온데간데 없고 공교롭게도 주요 인물들의 죽음만이 남은 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 대장동 의혹 특검이 답이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재명 발언의 그 실체성, 진실성,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야권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 인식이고 평가고 우려다, 그리고 비판이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자, 오늘 이 메타버스를 타고 경북 경주에 있는 표암제를 찾았어요. 이 표암제 행사를 하다가 쓰러졌어요. 머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재명이도 속으로 지은 죄, 본인은 제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복잡해. 그러니까 이 표암제에서요, 저러다가 쓰러졌대요. 이건 진짜로 졸도한 거죠,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물론 옆에서 금방 부축이 갖고 일어났지만, 뭐냐, 오늘 경주시에 있는 표암제를 찾았는데요. 이 표암제가 뭐냐면 경주시 시조 표암공 알평의 발상지로 알려진 곳인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경주시 76대 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상들에게 출마했다는 것을 알리는 알묘 행사에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인과 함께 한복을 입고 표암제를 찾아서 이 알묘 행사에서요, 붉은 관복을 입고 머리에는 금색 관을 쓴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이재명 후보가 행사 중에 절을 하다가 말이죠,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졌어요. 절도했어. 그래서 부축을 받고 일어났고, 옆에 있던 김혜경 씨가 이재명 후보 곁에서 옷 매무새를 바로 잡아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 이제 이 표암제와 관련된 얘기를 쭉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국가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고, 지금 경제와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화백 정신을 따라서 우리 국민과 경제와 그리고 민생 살리는 데 필요한 일이라면 과감하게 합의하고 뒤로 미룰 게 아니라 지금 집행하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재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절하다가 도중에 이게 쓰러지는 일, 그거는 그야말로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 황무성 사장이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똑같습니다. 유한기 이러한 이 사건에 관해서 시킨 윗선은 따로 있는데 참 마음이 착착하다. 뭘 잘못했다고 그런 선택을 하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예. 자,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언론과의 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내놓은 입장인데요. 마음이 좋지 않다.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착잡하고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유 씨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런 선택을 했나. 유 씨는 무선에서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다. 예. 그 윗선은 뭐 결국 이재명 시장하고요. 당시에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이 유한기 본부장이 황 사장한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혐의, 이게 직권남용 혐의잖아요. 이걸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런 녹취록을 황무성 사장이 지난 24일 날, 10월 24일 날 언론을 통해서 공개했어요. 그래서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실질심사를 받는 거지만은 이 실질심사 구속영장이 일단 이 받아지고 나면 실질심사를 통해서 이제 구속의 신변이 확보되면 검찰에서는 이런 사퇴 압박과 관련된 수사로 진입할 것이다. 이것이 알려진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낀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 사장은 유 씨와는 지난 10월 녹취록 공개 이후에 따로 연락한 적이 없다. 먼저 문자 메시지를 남기기도 해봤지만 아무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이후로는 일체 전화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유한기 사장이 자기 비서한테 사퇴서를 맡기고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의원 변직이 되지 않고, 의원 변직 처리가 되지 않고 당연 퇴직 처리가 행정적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과 국민의당에서는요, 유한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쌍특검 밖에는 대책이 없다. 그래서 정의당, 국민의당 권은희 대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이 사고는 충격적 사건이다. 대장동 비리 의혹이 진실이 묻히는 게 아닌지 국민들은 우려가 크다. 그래서 이번 주에 국회 차원에서 특검 도입이 합의되지 않으면 다음 주 초에 박범계 장관을 직접 만나서 상설특검 도입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가 의결하는 특검 외에도 법무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검을 도입할 수 있는데, 고발 사주 및 대장동 의혹이야말로 대선 후보들이 연루돼 있어서 해당 조건이 충족된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박 장관이 상설특검을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밝히고, 국회에서 의결한 특검이든 장관이 하는 특검이든 대선 후보들이 혐의에 연루된 기득권 양당은 당연히 특검 추천권을 포기하라. 그리고 적어도 후보 등록 전까지는 쌍특검을 통한 진실규명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이 압박문을 내놓았습니다. 자, 이래서요, 이제 특검 이 논의가 실체적 국면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여론이 생성되는 것이고, 이 조건 없는 이 대장동 특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압박 여론을 대대적으로 높여야 되겠다. 그리고요, 이재명 후보는요, 특검 조사 받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생명 잃는 일까지 벌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고 후보직을 사퇴하는 용단을 내려라.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고요, 잠시 후에 저녁 식사 후에 다시 또 중대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많은 성원 그리고 시청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